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난주에 폭풍이었습니다. 주식 변동성이 미국, 뭐 그나마 국내는 좀 나았는데 미국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드렸어요. 나스닥 반등과 추가 하락 동시에 준비하세요.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하죠. 차트상에서 지금은 횡보 구간이고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닥 구간은 뭐 찐바닥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 바닥이라도 급락하고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한쪽만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양방 매매를 아무나 하실 수는 없죠. 이건 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 비중 조절로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저도 했는데 우와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막 50%씩 올라갔죠. SOXL 같은 경우. 근데 인버스도 50% 빠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욕심을 버리시고 수익 나면 익절하시는 거예요. 익절하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원사이드죠. 물타기를 계속하던가 불타기를 계속하면 크게 당하는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멤버십 5일 전에 이런 안내를 드렸죠. 그때 급락했거든요. 이렇게 쫙 내려가는 구간. 인버스 수익이 많이 났으니 우선 일방적으로 급락을 맞는 것보다 여러분 인버스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멘붕 오죠. 아 이거 어떡하지? 물 타다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인버스를 사라가 아니죠. 손실만큼 보험용,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정신건강에 평안을 얻으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내려오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버스를 해라. 아,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하면서도 이 안내는 꼭 드려요. 싼 가격 매수를 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건 이제 TQ지만 예를 들어 인버스 SQQQ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버스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수익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자동 매수로 상승할 때 예를 들어 바닥을 쳤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사주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40달러죠. 그냥 SQ라고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 34에서 40에다 자동 매수를 걸어놨으면 여기 사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일부 하시든 그리고 눌려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사는 게 안전하다. 자 올라갈 그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레버리지는 하락하고 인버스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48까지 갔을 때 여러분이 익절하셔도 되고 위쪽에서 한 3번씩 끊어서 익절하시면 된다. 왜 그럴까요? 장투가 아니잖아요. 해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매수를 활용해서 저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TQ가 올랐으니까 인버스는 급락했겠죠? 자, 멤버십에서 알려드렸어요. 관세 관련 가짜뉴스 영향으로 급등 급락 반복했고 그래서 전날 엄청 인버스가 올랐기 때문에 익절을 했단 말이에요. 익절을 하고 SOXL을 매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에 익절하고 다시 자동 매매에 걸어 두어서 이렇게 된 거죠. SOXL이 확 프리장 때 쫙 올라가 있어갖고 익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버스는 전날 팔았으니까 줄었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사지게끔 상승하면서 사지게끔 그랬더니 본장 가서 또 사지도 않은 거죠. 인버스가 사지고 그럼 SOXL이 손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구간에선 수익 나면 한 20% 팔았다가 아니면 한 절반까지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한 25% 팔았다가 아래쪽으로 걸든 위쪽으로 걸든 이렇게 다시 사서 이렇게 순환매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귀찮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도 이 12% 상승 시점에 9% 수익권 SOXL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익절하고 똑같이 양쪽으로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SOXL을 샀는데 애프터장에서 인버스가 급등했죠 또. 그래서 인버스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익절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도 위쪽으로 자동 매수 걸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걸로 SOXL을 다시 샀죠. 그랬더니 결국 지금 SOXL이 또 수익 구간으로 갔다. 이래서 지금은 양방매매 걸어두는 것도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장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장 난이도는 진짜 최상급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런 걸 다 따라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했던 이유도, 제가 하는 이유도 간단하게 차트에 나옵니다. 자, TQ 60분봉에서, 자, 요거는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오픈해 드리는 차트인데, 일봉은 먼저 오픈해 드렸고, 이 60분봉은 곧 다시 오픈해 드릴 겁니다. 분봉까지 보면서 하시라고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투자는 저점에 사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떻다?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쭉 내려왔죠? 내려와서 요 옥색, 옥색 라인이 저점 라인이에요. 근데 요게 하락할 때는요,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자, 위에 중간에 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살구색 선, 그 위에 뭐 약간 조금 더 진한 다홍색 선이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내려왔고, 자, 옥색 라인을 터치한 다음에 이게 반등이 시작됐죠. 자, 반등이 시작될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 보시면 이게 60일 2평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또 눌렸죠? 네, 그리고 올라가서 결국 어디다 가냐?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 라인이에요. 빨간색이. 그러면 바닥에서 상승하면 요 구간 볼린저 밴드 라인 가서 또 눌림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 가면 위로 갈 수도 있죠. 반드시 내려간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확률이 눌릴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익절 50%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TQ 같은 경우, 저는 이제 TQ보다 SOXL을 그때 많이 샀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신호는 비슷하게 나와요. 요때 50% 익절하고서 또 위로 걸어두고 아래로도 걸어뒀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SOXS죠. 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예, 그쪽에다 조금 윗방향으로 걸어두었다. 그런 다음에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여기서 저점 잡잖아요. 예, 요 바닥 구간에서 저점 잡고 이거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하단의 살구색 라인을 이제 벗어났는데 이게 쌍바닥이에요. 그죠? W자 쌍바닥 나왔죠? 그럼 보통 슈팅 나오거든요. 근데 슈팅 나와서 어떻습니까? 자, 중간에 여기 다홍색, 옅은 다홍색 선 다음에는 보라색 라인 나오죠? 네, 여기까지 돌파하고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교차했죠? 이 볼린저 밴드 라인과 여기 242평이거든요. 242평과 저항받고 눌렸기 때문에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옅은 다홍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제가 1, 2, 3, 4, 5층 항상 얘기 드리죠? 여기가 예를 들어 1층이면 2층 갔죠? 그리고 3층 올라갔다가 다시 1층 온다니까요. 거의 그렇게 오죠? 그리고 2층, 3층 다시 올라가서 4층 갔죠? 4층 갔다가 다시 2층 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요, 상승 때.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다? 242평 터치했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버스를 좀 줄이셔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파하면 이거 레버리지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분명히 하락 시그널 나왔었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 타고 가다가 여기 반등 나오면서 상승 신호로 갔으니까, 자, 이 이후에는 눌려도요, 이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막 인버스를 늘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역방향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럼 손실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 보유하신 분들은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뭘 늘려라? 이제 레버리지를 늘리는 구간이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Q 연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중간 바닥이냐 찐 바닥이냐 이걸 논할 때가 오긴 왔는데, 사실 그 폭이 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자, 과거부터 보면요, 이게 2010년 이런 때예요. 그럼 특징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이전 고점에 한번 눌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요 부분이죠. 자, 요때가 이제 상승 시작이에요.
근데 미국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보통 3번 올라가고 2번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때는 5번 그냥 연속으로 갔죠. 쫙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활용하는 이 S밴드의 중요한 라인은 저점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요 밑에 황금색이랑 주황색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꼬리 달고 쭉 밀렸거든요. 여기 주황색에서 저점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 나왔고 여기서 한번 밀렸죠. 그러다가 여기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부분, 이게 다시 상승이잖아요. 상승, 그죠? 상승, 이제 3년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나온 거죠. 21년도 정확하겐. 자, 요게 코로나 때인 거예요. 코로나 때 쭉 밀렸다가 쭉 올라가는데,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전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해서 고점 갔어요. 그럼 코로나 때도 보시면 쭉 밀려갖고 요 주황색 라인에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구간이 뭐냐? 이제 하락 구간이었던 거죠. 조정 구간. 자, 이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 그 다음에 고점 여기에요. 2021년이죠. 22년도에 쭉 밀었어요. 그죠? 어디까지 밀었냐? 자, 여기 보이시죠? 예, 노란색까지, 황금색까지 밀었습니다. 요게 코로나 기준으로 보면 2019년 고점이랑 동일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린 거죠? 그럼 여기에요. 2024년 5년이 여기입니다. 그럼 밀었는데 딱 지금 꼬리가 어디까지 밀렸냐? 자, 이전 고점이죠? 예, 2021년 고점. 요거는 이제 나스닥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딱 밀렸어요. 그럼 사실은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다.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이 깨지지 않고 더 간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예,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락장으로 꺾는다. 우리가 닷컴버블 얘기하잖아요. 예, 하락장으로 꺾는다면 여기서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죠. 예, 15,709를 깨서 전 14,500까지 보거든요. 얘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하락장인데 그건 지금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 구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기울수는 없어도 여러분 이제는 반등을 준비하실 때가 됐어요. 자, 월봉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좀 더 커서 2018년도 미중무역 전쟁 여기죠. 2019년도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쫙 밀리면서 저점이 어디서 형성돼요? 여기죠. 근데 사실은 꼬리까지 보면 요 아래쪽이라 여기는 그냥 여기 양봉이 시작되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고점 근처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2021년 여기 상승 구간 눌린 게 어디다? 예, 저점이 코로나 때 꼬리 위에 고점 부근이다. 그럼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V자가 이전 고점까지 내려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에요. 여기도 올라갔는데 지금 어때요? 2021년 고점이죠? 거기 딱 왔어요. 그게 16,189입니다. 뭐 꼬리 조금 더 계산하면 여기인데, 자, 여기서 반등을 올리고 있는 거라 조정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명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죠? 예, 지표들이 보면 이쪽도 어땠습니까? 2021년도 이렇게 해서 꺾였잖아요. 꺾여서 결국은 바닥을 한번 봐야 큰 반등을 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아주 큰 우리가 원하는 이런 추세적 상승을 가기가 어렵고 조금 더 어떻게 돼야 돼요? 횡보를 하든 조정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이 지표를 어쨌든 꺾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락으로 내려올 때 많이 올라가든가요? 아니에요. 결국 내려올 때 결국 올라가도 어때요? 이렇게 뒤에서 꺾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한두 달은 수익 나고 6개월은 수익 나도 또 그대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셔야 된다. 하지만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제가 요거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라인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만들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름이 123 라인이에요. 그냥 3TL 라인이라고 해서 세 가지 라인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다 좋은데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5일선, 21선, 60일 이평 뭐 요걸 보면 너무 단기가 되고 240에 뭐 480까지 보면 막 라인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심플하게 3개로 만들어 봤다. 앞으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TQ 기준이고요. TQ 기준에 2019년도부터 보시면 여러분이 황금색 라인이 1라인이에요. 예, 1라인. 그 다음에 주황색 라인이 2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3라인이에요. 아주 쉽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쭉 올라갔죠? 올라갈 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정배열이잖아요. 예, 1라인이 가장 빨리 나오는 라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했죠. 그리고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어디부터 통과하냐? 1라인부터 통과합니다. 1라인 통과할 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2라인 통과, 3라인 통과를 차분히 한다 그러면 상승세 확정입니다. 요건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이죠. 예, 1라인 위에 아래죠. 뭐 정확히 표현하면 3라인 위에 2라인, 2라인 위에 1라인 이렇게 되면 요게 정배열이기 때문에 요런 때 여기도 정배열이죠. 1라인이 맨 위에 있고 2라인이 중간, 3라인 보라색이 맨 밑에 있으니까 요럴 땐 어떻게 한다? 타고 간다. 그런데 떨어질 때 보면 1라인부터 역시 떨어져요. 그럼 요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매도 한 25에서 30%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깨고 내려올 때 또 절반 매도하시고 여기 다 매도하시면 이 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저같이 어느 정도 차트를 본다 그러면 몇 개 라인을 더 넣어서 위쪽에서 요번에 다 거의 한 80% 매도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을 안 겪어도 되니까 예, 차트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뭐 신호가 또 있어요. 거래량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요게 이제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게 터졌죠. 예, 이게 이제 매도 거래량이긴 한데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그 뒤에는 당장은 내려간다고요. 그죠? 깜장색은 이거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려갔고 그리고 하단에 이거 제가 쓰는 이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 라인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 까만색 선만 보시면 돼요. 까만색 선이 여기 보면 다홍색 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갈색 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얘를 못 뚫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최대 누적 거래 대금을 최근 거래 대금이 못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을 돌파해야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때 어떻게 됐어요? 저점 갔을 때 요 깜장색 선이 이 다홍색 선과 갈색 선을 동시에 돌파하죠? 자,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아, 이때부터 거래 대금이 이제 폭발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1라인 돌파, 그죠? 2라인, 3라인 돌파. 요때 사시면 베스트다. 예, 쉽죠?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떨어질 땐 어떻게 된다? 자, 3TL 라인,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은 상승이다. 그래서 1, 2, 3라인이 정배열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역배열은 하락인데 3라인, 2라인, 1라인. 그러니까 1라인이 제일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게 이거잖아요. 예, 역배열일 때 아까 상승 쪽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부터 깨진다? 자, 잘 올라가던 애가 1라인을 터치한다. 그 여기서 매도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매도하면 고점 매도 아닌가요? 2021년도 가장 고점에 95% 지점에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지지하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트레이딩 하시는 거죠. 이 라인 다시 돌파할 때 사시면 되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때 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고요. 이거는 단기 투자로 트레이딩 하시는 라인인데 이거 보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올라가서 어때요? 1라인 깨고 2라인 깨고 여기 3라인 깼잖아요. 요게 가장 안 좋은, 뭐 안 좋다기보다 요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라인 3개가 교차해서 다 깨지는 지점이 바로 매도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각 라인을 돌파할 땐 매수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1라인을 돌파를 못해요. 그죠? 시도를 하는데 못해요. 여기서 돌파했죠. 그러면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2라인을 돌파하고 이렇게 가면 상승이에요. 근데 이때 진짜 많이 당했죠.
저도 당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 라인을 개발을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방송하면서 이때는 매수를 제가 많이는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요거를 미리 좀 개발해 놨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결국 돌파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돌파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 시작됐죠.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이 라인, 3라인 돌파하면서부터 반등이 왔다. 그럼 이것만 잘 보셔도 앞으로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복습할게요. 1, 2, 3 라인이 있는데 자, 1라인 돌파, 그죠? 2라인 돌파, 3라인 눌리면서 돌파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쭉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정배열이죠? 1라인, 2라인, 3라인이 그러면 쭉 간다. 그럼 여기서 1라인을 깨고 내려왔다. 여기서부터가 매도 타이밍인 거죠. 여기서도 또 왔다 갔다 똑같이 했죠? 그게 2025년도에 제가 고점입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서 3라인을 먼저 깼어요. 근데 다시 반등 올라갔죠? 그래 놓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결국 요 위치. 요때 매도하셨으면 TQ 기준으로 82거든요. 예, 아주 잘한 95% 수준에서 매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안 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늘상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하시려면 정보만 갖고 안 됩니다. 예, 지금 뉴스만 봐서도 진짜 안 되는 게 그거 봐서 너무 헷갈려서 자꾸 실수들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저는 항상 강조드리죠. 엄청난 수익을 낸다기보다 저는 손실을 거의 안 봅니다. 그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1, 2, 3 라인 다 깨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반등, 이전에 반등한 게 어디예요? 1라인 돌파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파 딱 들어갈 때 조금 샀다가 다시 밀리면 팔면 되겠죠? 예, 근데 결국 돌파도 못했어요. 여기도 돌파 못했고, 자, 지금 이렇게 왔는데 돌파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고, 다시 시도 중인데, 자, 여러분 지금 그럼 매수 구간이에요? 예, 이 라인으로만 보면 아직 추세 반등이 확증이 안 됐어요. 얘를 올라가야 반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52예요, 52. 그럼 52에 자동 매수 걸든, 근데 싸잖아요, 지금. 52보단 싸니까 지금 일부 사두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손해 봐도 된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어쨌든 뭐 200봉 이내 최대 거래량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단 아직 확증 안 된 건 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갈색 라인 누적 거래 대금 여기를 검정색이 돌파했나요? 돌파 못했죠? 예, 앞에 화면 보여드리면 자, 돌파 우선 해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근처 가죠? 예, 여기서 돌파 살짝 했죠? 이때부터가 이제 저점이 잡히는 구간이고 지금 저점이 안 잡혔어요. 살짝 돌파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면 된다? 돌파해도요, 또 밀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고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소중하시잖아요. 예,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런 거 알고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봤을 때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2021년도입니다. 여기죠? 예, 좌측 하단에 갈색 요 원 돌파 못했어요. 이 누적 거래 대금이 돌파 못해서 자, 반등은 일어났는데 결국 어때? 내려가더라. 그죠? 그럼 지금하고 똑같아요. 거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기 갈색선 있죠? 옅은 갈색선. 여기도 딱 여기에요. 옅은 갈색선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 잡힌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닥에 가까워는 졌어요. 이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왔다 갔다 위아래 하다가 여기 크게 한번 상승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아래 해도 여러분 크게 상승 한번 나올 구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수익을 내시라고요. 그럼 지금 TQ 매수 하셔야 됩니까? 매도하셔야 됩니까? 매수해야죠, 매수. 그런데 다른 계좌에 적은 양, 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물타지 마세요. 절대 물타지 마시고 다른 계좌에서 여기를 노리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 잡는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 돌파했죠? 갈색을 검정색 선이 쭉쭉쭉쭉 돌파하죠? 근데 오히려 가격은 이때가 되게 낮아요. 그쵸? 요때 집중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3TL 라인, 1, 2, 3 라인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1번 라인 돌파하죠? 1 라인 돌파해요. 근데 2, 3에 막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또 1 라인에 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죠. 단기 매매 계좌에서 이렇게 나오면 매도하시는 거예요. 물 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결국 어때요? 3 라인까지 완벽하게 여기죠 여기 1번 라인이 2번 3번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요때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 이건 상승이야 그건 감이에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이제 지지를 보는 거니까 아래쪽 이렇게 상승하는데 아우 여기는 이제 하락 추세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측 보시면 딱 왔어요. 누적 거래대금 고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부터가 뭐다?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매수를 더 낮은 가격에 했다가 높은 가격에 익절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2년, 3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 이렇게 흐름 가면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랑 상관없습니다. 차트상 보이는 게 그렇고요. 자, 일봉 보시면 자, TMF 요새 계속 하락하죠. 저는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물타기도 안 하고 있어요. 추매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기다려서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전에 익절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차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TMF 아까 동일한 공식으로 볼까요? 최대 거래량 나왔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맞지만 여러분 여기 64달러 대비 고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1, 2, 3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여기 볼린저 밴드 여기 빨간색 라인에 탁 걸려갖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1번 1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닥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1라인 돌파. 그쵸? 쭉 올라가면서 여기 2라인, 3라인 돌파하고 여기 볼린저 밴드 또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내려온 거라 이건 정상적인 거다. 근데 하단 보시면 자 아까 누적 거래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요 다홍색이랑 갈색인데 갈색은 저 아래 있고요. 다홍색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누적 거래대금 어쨌든 이전보다는 뛰어넘으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00%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확신이 좀 덜 들 때는 당연히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전량 매도하고 딴 데 찾아가 봐야 특별히 지금 메리트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SOXL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만약에 제 이전 방송을 보시고 SOXL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수익 진짜 많이 났을 거거든요. 저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여기저기 쫓아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자 3라인 깨고 내려왔으니까 사실 지금은 상승 추세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홍색 이제 빨간색이라 할게요. 빨간색 볼린저 밴드에 이거 부딪혀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보라색의 3라인 통과, 2라인 통과, 1라인 통과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상승을 잡죠? 얘가 뭐냐? SOXL의 2021년도 라인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다른가요?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보라색 아래 있죠? 보라색 아래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얘를 깨고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게 TQ입니다. TQ 2023년도 1월 이렇게 내려왔다 어때요? 바닥 잡고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보라색 여긴 이제 어쨌든 1라인이 먼저 나왔는데 요건 그때그때 달라요. 위치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서 볼린저 밴드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렇게 상승을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요거 조금 기다려 보시면 TMF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겁나시면 그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 다만 지금 이 주식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자신이 없으면 포트폴리오상 담아두셔라 일부. 대신에 지금 차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뚜렷한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나쁘고 이런 거 저는 그런데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왜 뚜렷이 안 보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으로 볼게요. 내려와서 이쪽에서 바닥 잡았죠? 바닥 잡을 때, 자, 인라인 돌파. 여러 번 시도했어요. 여기 인라인 돌파했다가 2, 3에 부딪혀서 내려오고,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어때요? 인라인 돌파 실패. 아, 여긴 성공했네요. 근데 2라인 돌파 실패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1, 2, 3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바닥에서 한 번 돌파 시도 실패, 2번, 3번, 4번, 5번 때 뚫는다. 똑같죠? 1라인, 2라인, 3라인까지 한 4번 시도했어요. 실패했다가 5번째 돌파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요 파란색 구간에서 보면 저점, 여기 옅은 갈색의 저점 나왔죠? 그리고 밑에 제가 거래대금으로 만든 우리 지표에 여기 다홍색 돌파했죠? 그럼 요때가 저점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면서 정배열 나왔죠? 3TL 라인에 1, 2, 3가 정배열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역배열로 되니까 이때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딱 나오는 거니까 여기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500만 원 들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데 안 깨진 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죠. 다홍색을 뚫어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등 나오는 구간이 보면 이렇게 다홍색을 돌파하죠. 돌파해서 그 다음에 쭉 올리는데 이때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기 저점이에요? 아니죠? 고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고점이어서 요 다음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비트코인이 이건 BITO입니다. 비트코인 선물하고 연결된 ETF라 당연히 싱크로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와야 되냐? 지금 어쨌든 역배열 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저점 구간이 10일입니다. 10일. 1차 저점 10일, 그 밑에는 한 8.5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 최대 거래량이 찍혀야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검정색 선이 이 누적 거래 대금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 조금은 더 하락할 걸로 보여요. 아직 그 신호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다음 주에 갑자기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어제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스마트폰, 컴퓨터 상호관세 제외, 삼성, 애플 혜택 전망, 그리고 애플 주식을 트럼프 측근들이 많이 샀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뇌피셜이나 100%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가 혜택을 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거시든 아니면 파운드리든 뭐든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뭘 사셔라? SOXL을 사셔라. TQ는 나쁜 게 아니라 아직은 기업들이 비싸다. 근데 반도체는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은 안 보여드렸지만 이전 영상에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서, 자, 피터 린치 어르신의 명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럼 여러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높은 쪽 보지 마시고 가장 낮은데 상승 신호가 좀 잡혀 있는 이런 주식들을 보시는 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주부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그 현명한 리치님들에게는 이번
하락이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